조석 칼럼 한번 봅시다. 이 칼럼이 오늘 재밌어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눈치 빠른 조선일보의 변신 왜일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 뒤에 탄핵 기각 쪽에 한 달이 걸치기 작전. 알아서 기는 조선일보에 비해서 바보, 중앙, 동아는 엉거주춤, 언론 정상화의 길 아직 멀지만 분위기는 바뀌는 건 사실. 이야, 이거 보시면 이 조석 평론가가 전 KBS 이사하신 분입니다. 되게 재미있게 썼어요. 윤통 석방 이후에 탄핵 기각이 유력해지자 여기에 영합하려는 언론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분명 기회주의적 처신이며 양다리 작전이니 우리가 원하는 언론 계획은 못 미친다. 이게 조선일보 그겁니다. 무엇보다 눈치 빠른 조선일보의 지면 변화가 돋보이는데 이렇게 기사를 구성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변신의 하이라이트는 3월 14일 일면 머리 기사. 야 탄핵안 8.8패.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이재명을 대놓고 겨냥했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경우 홍석현의 한계 때문에 지면이 탄력적이지 못하고 꿈뜨다. 명색만 보수지 실제로는 좌익 영합신문이다. 중앙일보의 한계는 오래전부터 대통령병 환자인 홍석현의 싱크탱크인 여시제의 영향으로 이것은 친중 행보를 거듭해온 지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JTBC가 중국 어디 텐센트 거기서 1,000억 투자받았다 했죠. 이미 망가진 중앙일보는 못난 오너 홍석현의 사주 리스크에 발목 잡혔다면 나름 전통 있는 동아일보 추락이유는 또 다르다. 아시는가? 그 신문이 어딥니까? 동아일보죠. 조중동의 한겨레에 불릴 정도로 좌편향이 심하다. 실제로 그 신문은 동아일보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신문은 초라한 호남신문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그 신문사에는 호남 출신들이 득실된다. 동아일보를 세운 인천 김성수가 호남이 기반이었기 때문일 텐데 사정을 알고 보면 더 가소롭다. 인천 김성수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고 지금의 호남 정서와 판이하게 다른 생각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동아일보는 좌파 정치인 김대중과 한 몸이 되었다. 영락없는 2.56 신문으로 전락했다. 자, 어쨌든 이번 탄핵 전국 사태를 통해서 초라한 몰골의 조중동에 남은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조중동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내각제 개헌으로 기존의 정치권과 함께 기득권을 공유하길 원한다. 그게 저들의 더러운 속내다. 하하.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 언론의 난을 일으켰고 지금 제2차 언론의 난을 일으켰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독자 수십만 명이 떨어져 나갔지만 저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얘기를 맞이하자. 중앙일보가 홍석현 리스크로 망쳐들고 동아일보가 호남 정서 때문에 작살이 났다면 조선일보는 대체 왜 그런가? 한마디로 좌파 권력, 특히 정치인 김대중과 뒷거래를 하다가 저 지경이 됐다. 조선일보는 1990년대 말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인맥을 대거 편집국 수뇌부로 등용시켰던 게 화근이다. 강천석, 송희영을 편집국장으로 잇따라 임명한 것이다. 그들 대부분이 광주 일고 출신이었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포함한 조중동의 한계는 뚜렷하다. 쉽게 말하자 저들 싸구려 신문은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는 광화문 애국운동의 웅장한 모습을 지면에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걸 두고 극우 세력이 하면서 축소 보도를 일관해왔다. 그건 신문이길 포기한 꼴이었다. 곧 거꾸로질 그들의 운명이 가소롭다. 잘 가라 조중동. 그걸 참 깔끔하게 잘 쓰시네, 그죠? MBC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MBC 영현백이라는 건 여러분 아세요? 영현백? 군대에서 전사자가 발생하면 거기 이제 관처럼 이렇게 시신을 넣어서 이렇게 잠그는 영현백이라고 있습니다. MBC가 국방부가 3천여 개의 영현백을 구매를 했다. 이게 뭐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군 시신 수송 가방 3,000개 더 준비했다. 이러면서 비상계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시체 운송용 영현백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는데 이게 지난 18일 알아보니 구매한 건 사실인데 이 구매가 이것 때문에 구매한 게 아니고 국방부의 조달 계획에 따라서 구매된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기호 의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육군은 평소부터 전시에 대비해 영현백을 비축 관리하고 있다. 2024년 12월에 비축된 영현백은 2022년 합참 지침에 의거해서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중기 계획에 반영돼 납품된 것이다. 비상계엄하고 상관이 없다.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은 낭설이다. 그런데 민주당 황정아 과방위지 위원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내란 성공을 위해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를 준비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망상에 지난 12월 3일 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킬링필드가 열릴 뻔했다.
완전 소설 쓰고 앉아있네. MBC 제3노조 반민노총 노조입니다. 여기서 성명을 냈는데 육군은 매년 한 차례 영영벽을 조달한다고 한다. 근데 이게 왜 비상계엄용인가? 그러면 지난해 특전사 등이 조달한 구매한 소총과 실탄도 그럼 계엄용인가? 모든 이야기를 지금 지난 석 달 동안 여러분 복기를 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란죄 올가면은 그 가짜 뉴스, 지렁이 글씨, 홍장원의 지렁이 가짜 메모, 곽종근의 국회의원 끄집어내 가짜 뉴스, 그리고 한동훈의 탄핵 가담. 이거 보세요. 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기 위한 거대한 공작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다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법적 쟁송투쟁을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불과 11차례밖에 안 했지만 그 팩트를 다 박살내버렸죠. 그 사이에 곽종근의 그 친구가 전화 녹취된 것도 폭로해버리고, 야, 나 내란죄로 엮는데 어떻게 양심선언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획되고 모의되고 공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선고기일을 계속 늦추는 거예요. 결국 3월 26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선고 2심 선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렇게 되면 각 하나 기각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러니 지금 이재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박찬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민주당 수뇌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난리가 나냐 안 나냐? 안 나지. 왜? 이재명이 이제 쓸모없으니 버려버리고 딴 누구를 좀 찾아가지고 좀 이 중국 국익을 좀 대변할 수 있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국노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충성은 못할지언정 평범하게 살면 되잖아.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면서 왜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냐고. 제2의 이완용이가 되고 싶어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도 이시네.